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당황하셨죠? 예, 마이크가 녹음이 안 됐네요. 이런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네요. 제가 뭐 딱히 손댄 게 없는데 자기 멋대로 마이크 설정이 바뀌어 있었네요. 제가 지금 인이어를 끼고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이어에는 잘 들렸는데 녹음은 안 됐네요. 확실히 이게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너무 피곤해서 빨리 하고 자야지라는 마음에 너무 많았는데 영상을 찍고 나니까 좀 후회되긴 하더라고요. 약간 말을 좀 제대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역시나 하늘은 저에게 뜻을 이렇게 주시네요. 각설하고요.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1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증시 주변 자금이 몰렸던 게 처음입니다. 처음. 지금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51조 원 이상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더 갈지 말지를 좀 판단해 봐야겠죠. 누구인가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누구인가님이 진짜 누구인가, 어떤 누구인가님인지 모르겠어요. 누구인가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저 때문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제가 좀 요약해서 넣었습니다. 좀 길어서요. 그 내용을 본질을 바꾼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지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종류도 많고 시야가 좁아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선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걸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사실 선문답이라고 봐요. 답정 너이기도 한데 제가 보고 있는 지표들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데일리에 보는 지표들과 주간 증시 때 보는 지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두 번째, 베이시스. 콘텐고 베고데이션을 비교해서 알고자 할 때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현물 빼기 선물입니다. 현물 빼기 선물이고 지금 콘텐고랑 베고데이션 개념은 아시겠죠? 간단하게 보면 콘텐고는 미래 가치가 비싸고요. 베고데이션은 미래 가치가 낮은 겁니다. 베고데이션을 역조 시장이라고 하죠. 비정상 시장이라고 합니다. 왜냐? 이 모든 그 재화는 인플레이션을 받습니다. 뭐 주식이 인플레이션을 받지는 않지만 어찌되었건 미래 가치가 더 비싼 건 사실이에요. 돈도 풀리고 있고. 근데 미래 가치가 더 싼 상황이란 겁니다. 베고데이션. 이거는 경제 위기라던가 그 다음에 경제 역사이클이 걸렸을 때 베고데이션이 올 수 있어요. 베이시스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베이시스는 코스피 200 지수를 보는 겁니다. 코스피 200 지수랑 코스피 선물이랑의 차이예요. 차익거래, 현선물 차익거래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현선물 차익거래를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손으로 하지 않아요. 손으로 이거 할 거면 안 됩니다. 못 따라갑니다. 속도. 아무튼 이게 파생시장에 대한 책을 좀 읽어보면 현선물 차익거래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이거는 공식이 너무 복잡해서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공식 다 빼고 개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선물 차익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베고데이션 상태라고 얘기해 볼게요. 지금의 베고데이션이죠. 선물 가격이 더 싼 거잖아요. 선물이 10,000원이에요. 현물이 11,000원입니다. 이러면 선물이 현물보다 싼 거죠. 베고데이션입니다. 이 상황에서 선물을 매수하는 겁니다. 왜냐? 미래 가치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위험 차익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 자, 제가 선물 10,000원을 확정 계약했어요. 근데 지금 현물은 1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현물에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공매도를 치면 저는 이 한 주를 갚으면 되는데 10,000원인 선물을 사서 만기 때 이 선물이 현물로 제가 받잖아요. 그럼 그대로 공매도 상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무위험 이자율이나 보관료, 그 다음에 수수료 이런 거 빼고 한 1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수익을. 그게 현선물 차익거래 무위험 차익거래입니다. 투자자 예탁금 50조 재돌파했습니다. 재돌파하고 51조까지 갔죠. 진짜 무한맵입니다. 지금 빨무인데 이 무한한 유동성 장세가 어떻게 앞으로 펼쳐져 나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서 지금 그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미래를 제시할 수 없어요. 이런 시장을 경험해본 사람이 누가 있나요? 리먼 브로더스 사태랑 다릅니다. 지금 달라요. 제가 그때를 거의 뭐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거짓말에 구라까지 왕창 보태서 얘기하면
분단위로 쪼개서 봤어요, 그때. 엄청 거짓말이죠. 예, 분단위까지는 아니고요. 데일리에 일어난 일들을 굉장히 미세하게 트래킹 해봤습니다. 그때랑 비교해 볼 때 지금 너무 달라요. 다르고 지금의 판을 뒤집을 만한 악재가 없는 이상 이 장세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락을 기다리는 대기 매수세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보면 전부 다 한강 오부제다, 뭐 다 개미 뒤졌다, 약간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걔들 왜 그러겠어요? 첫 번째, 배가 아프다. 두 번째, 사고 싶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슈팅이 나왔어요. 저는 높은 확률로 숏커버링이 발생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확인해 보시죠. 이런 뉴스가 떴어요. 한전이 말레이시아 가스복합발전소 생산 전력 21년치 판매 완료했다라는데요. 참, 이게 왜 숏커버링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어쩔 수 없는 숏커버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뉴스를 진짜 몰랐을까요? 돈 가진 외국인 기관, 정말 정보력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애들이 저 말레이시아 뉴스가 뜰지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저 계약은 그러면 오늘 아침에 한전 사장님께서 말레이시아에 전화해서 어이 말레이시아 내 21년치 계약하자, 좋다, 뭐 이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약은 사람이 했을 겁니다. AI가 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데 여러분들 비밀 정보를 들으면 그 집에다 얘기하지 않나요? 가족들한테는 비밀이 없잖아요. 약간 그런 겁니다. 결국 이 정보는 알고 있었던 건데 왜 오늘 개인 매수세가 갑자기 폭발을 해서 저들이 숏커버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만약에 이틀 뒤에 확인했을 때 숏커버링이 맞다면 여기서 점진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횡보 또는 우하향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왜냐하면 공매도 숏커버링을 지속해야겠죠. 왜냐하면 오늘 상승할 때 호가창을 제가 아까 복기를 해봤어요. 호가창 복기를 하루 종일 해봤는데 의도적인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상승에. 뭉텅이 물량을 던지더라고요. 3만주, 4만주 이렇게 던지면서 그 상승세에 물을 끼얹는 게 보였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는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 악재 호재는 변함이 없는데요. 네, 지금 외국인 매수로 약간 전환했기 때문에 지속될지만 보면 되겠죠. 악재라고 할 만한 게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 한일 경제 분쟁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루머를 뿌려서 북한과 남한이 곧 전쟁한다 뭐 이런 소리만 나오지 않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제약상 이런 거는 절대 증시를 뒤엎을 수 없습니다. 외신입니다. 다우가 높게 열렸습니다. 트럼프 콜 텍스 컷, 그 뱅크 관련주, 금융 관련해서 텍스 컷을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와 S&P 500이 오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리시드, 바이러스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스테이 언더 5만 명 밑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언더 더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여기에 백신 개발, 더군다나 치료제 개발이라는 뉴스까지 뜬다면 아마도 완전한 호프로 바뀔 것 같습니다. S&P 500이 올타임 하이 근처까지 갔답니다. 굉장한 일이죠. S&P 500입니다. 무려. 나스닥이 아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스닥이나 코스닥이 신고가를 찍을 거라는 건 우리가 다 예측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수혜주들이 다 기술주에 몰려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코로나 사태는 결국에는 비대면 언택트를 앞당기고 언택트는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코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결국엔 반도체의 붐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주주주죽 엮어보면 나스닥, 코스닥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S&P 500까지 올타임 하이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시그널이고요. 젊은이 임프루브 했답니다. 센티멘트가 임프루브 했더라. 펀더멘털이랑 비슷한 뜻인데요. 지금 현재 독일의 수치가 굉장히 놀랍게 나왔어요. 그거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유로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결국 아시아 증시, 신흥국 증시에 낙수 효과를 가져올 거다. 오일 드리프트 하이어. 자, 오일이 올라가고 있는데 API랑 스테오에서 발표한 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자, 내신입니다. 주식 몰빵 슈퍼리치들 수익률 대박난 남다른 투자 종목이라는 뭐 아주 자극적인 기사인데요. 의미 없고요. 저분들 내용 읽어보면 몰빵 안 했습니다. 몰빵 안 했고 40대가 가장 똑똑한 투자를 했답니다. 당연하겠죠. 관록도 있고 40대면 결국엔 30대 때도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리먼 브로더스 경제 위기를 한번 겪어봤을 겁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아마도 현명하게 하락했을 때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35.22%면
좀 낮죠? 낮습니다. 뒤늦게 들어왔나 봐요. 그러네요. 해외 주식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지금 이민을 가고 있죠, 사람들이. 코스피 이젠 떨어진다. 1600억 싸들고 인버스 쓸어 모은 투자자들이라는 건데요. 인버스를 지금 타이밍은 사실 뭐 지금 타이밍에 살만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보험성으로 인버스를 살만한 타이밍인 것 같긴 한데 지금 계속 사왔다는 겁니다. 4월달부터 2조 넘게 샀대요. 지금 2조 넘게 인버스에 물려있는 겁니다. 이거 거의 다 개인 투자자예요. 참 안타깝죠. 예. 저도 5천 밑으로는 좀 매수하려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글로벌 매크로랑 유동성, 본원통화, 발행량, 협의통화, 광의통화 상승량을 보면 인버스에 손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글로벌 매크로를 보고 생각해야 돼요. 저분들 지금 로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악재가 발생하라고 지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예. 전 아직은 인버스는 그냥 고려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버스에 투자하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걸 보고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 경제 가장 선방했다. OECD 한 성장률 전망이 마이너스 0.8%. 1위를 해야 됩니다. 1위. 우리가. 1위입니다. 무려 OECD. 좋은 건가요?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근데 특이한 게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의 쏠림이 심하다라는 얘기고요. 삼바 송도의 사공장, 바이오 위탁 생산 세계 1위 굳힌다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저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상하고 뉴페이스가 많다라고 느끼는 게 대체 이 뉴스에 왜 상승하는 거죠? 보통 1.7조 규모의 투자를 하면 투자비는 결국 투자입니다. 손실로 잡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맞잖아요. 투자금은 나한테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공장이 완성되고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펀더멘털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 이렇게 사네요. 참 신기하네요. 한전 말레이시아가 가스복합발전소 생산 전력 21년치 판매 완료. 라한 뉴스에도 이상하다는 느끼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한국전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녹음할 땐 얘기했었는데 굳이 제가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나 싶네요.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는 뭐 괜찮게 나왔죠. 참 물가가 오른 게 괜찮을 때가 또 있네요. 자, 독일의 GW 경제 전망 지수를 보면 71.5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높게 나오다니 참 희한하네요. 영국도 좋게 나왔고요. EIA 쇼텀 에너지 아웃룩은 보진 못했지만 좋게 나온 걸로 추정됩니다. 유가를 봤을 때. 내일은 원유 재고가 발표되는데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또이또이.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가 없네요. 오늘 OECD 경제 보고서 나왔죠. 단기 임대 폐지 등등이 나와서 지금 부동산은 계속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에이 모르겠다고 주식을 오는 순간 진짜 용광로가 됩니다. 내일 고용 동향 별로 안 좋게 나오겠죠. 저 뉴스가 나왔을 때 움직이면 그것 또한 진짜 개미입니다. 결국엔 개미예요.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재밌겠네. 자, 세계 페어마켓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만약에 증시에 이상한 악재가 껴서 큰 하락을 보인다면 아마도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법 시행일에 맞춰서 줄기세포 관련주를 매집해 두는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그렇게 대응할 거고요. 자, 오늘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불마켓입니다. 불마켓이고 아직도 베어마켓 드립친 사람도 있어요. 예, 다 무시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증시가 굉장히 상승세입니다. 이렇게 좋은 장은 진짜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몇 주 동안 상승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보세요. 지금 추세를 지키고 올라가잖아요. 여기 트랩 잠깐 발생하고. 참 신기합니다. 이게 1.35% 올랐고 개인이 팔았는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은 어떤 걸 샀더라 얘네가. 갑자기 제가 까먹었습니다. 상한가는 총 10개예요. 10개. 상승 종목은 532. 상승 종목이 더 많았지만 하락 종목이랑 비등비등한 걸 보면 중대형주 위주로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끝났죠.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개인이 좀 샀어요. 개인은 또 코스닥에 환장해 있네요. 제길. 자, 비등비등했고 상한가는 좀 많이 나왔어요. 이 상한가는 좀 의미 있는 상한가긴 합니다. 왜냐? 이상한 단기 테마주가 생겼거든요. 4대강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대형, 중형, 소형주 다 비슷했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51조를 넘었습니다. CMA 잔고도 58조를 넘어서 두 개 합치면 110조예요.
베고데이션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시용융자는 지금 15조를 넘었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장이에요. 이거 설명 못 합니다. 처음 겪어보는데 누가 설명할 수 있죠? 시간에서 좀 올랐어요. 지금 코스피는 상승 추세입니다. 코스닥은 약간 상승하긴 했는데요. 지금 미증시도 나스닥이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아마도 돌려줄 것 같긴 한데 지켜보시죠. 예. 왜 안 넘어갑니까? 예. 지금 10개 종목의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거는 제가 그냥 선별을 했습니다. 10개 중에 5개인데 흔히 찾을 수 있는 상한가 이후 외에 다른 것들을 분석해 보는 거고요. 굳이 뭐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광고할 생각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없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상도덕에 맞는 겁니다. 일신바이오, 삼성바이오가 시설 투자를 했는데 얘네는 생각보다 약간 수혜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 투자할 때 여러 가지 공장에 들어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들한테 주문한다는 겁니다. 한국바이오젠, 이름은 바이오인데 기능성 실리콘 중간 소재 개발 소식이 떠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화공영, 아무 이유가 없는데 4대강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엮어 들어갈 것 같아요. 부산주공 상한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4대강 영향일 것 같아요. 코디엠, 경영권 매각 소식이 떴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상한가 종목들을 보시면 한 번의 위기도 없이 상한가를 갔어요. 지금 단타들은 정말 위기입니다. 투자할 데가 없을 거예요. 갭상승은 못 먹지. 근데 상승하는 종목들은 조정 안 주고 가지. 참 미치고 한 장을 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절대 단타놀이 하면 안 된다. 라는 거고요. 무조건 스윙으로 대응해야 돼. 스윙으로. 그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지금 되게 힘들 겁니다. 시간으로 보시면 한솔홀딩스 이거 아무 이유 없는데 장중에 움직임 보시면 톱니바퀴도 아니고 휩소야 뭐야 이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SK솔믹스는 모회사의 흡수를 위해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모회사는 SKC입니다. SKC는 자회사를 공개 매수한다는 소식이 떴죠. 이 두 개가 다른데요. 장중에 아마 이거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 SK솔믹스 보면 아마도 이때까지 상승해 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로 확인 안 해봤어요.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우리는 정보의 최하단에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얘기가 좀 달라요. 왜냐? 얘들은 지금 SKC가 공개 매수한다고 했죠. 얘들이 상한가하고 상한가가도 사야 될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SK솔믹스의 상승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SKC는 왜 상승하죠? 이런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장이라는 겁니다. 얘를 사는 거예요. 얘는 지금 상한가 가는 이유가 팔리기 때문에 상한가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울며 겨자 먹기로 A라는 종목을 사야 돼요. A라는 종목이 지금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제가 이 종목을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면 얘가 40,000원이 돼도 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SKC는 이렇게 오를 이유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자, 이거 아까 봤는데 안 고치고 다시 들어왔네요. 현재까지 잘 안 고쳤네요. 자,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랑 S&P는 상승 중입니다. 이게 금융주 중심,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좀 안 좋아요, 지금. 테슬라는 약간 약보합권이었는데 지금 기술주 위주로 안 좋습니다. 바이오텍이 이노비올 중심으로 안 좋고요. 아이시어 코리아는 후행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상해 종합은 좀 조정을 보였지만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일본 니케이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좀 했습니다. 유로존은 아까 경제 지표로 보셨으면 왜 상승하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미국채는 지금 뱅크, 금융 관련해서 텍스 컷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패닉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패닉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원달러는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 하락할 거라고 매우 여겨집니다. WTI 컨트랙은 EIA, API 리포트로 인해서 상승하는 걸로 추정되고요. 구리는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아마도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리의 니즈는 계속 올라가겠죠. 왜냐?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골드 컨트랙은 지금 떨어졌는데요. 이건 지금 안전자산 선호가 약간 안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대로 계속 폭락할 거라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하락하면 금 ETF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시황은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2번 찍고 나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멍 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장이 좋습니다. 장이 좋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보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개드립을 좀 치면서 아주 즐겁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래놓고 내일 뭐 폭락하면 제가 또 울면서 방송을 해야겠죠. 이런 게 개소리죠. 농담이고요.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을 뭐 그닥 니즈가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장이 좋을 때는 내가 낸대요. 내가 정말 잘해서 올라가고 있지라고 하면서 이런 채널에 별로 관심이 안 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